지금 아직 사저합 열기가 굉장히 아직도 뜨거운 것 같습니다. 지지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지금 현장을 지켜주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희 매일신문도 지금 사저합 그 모습을 라이브로 계속해서 생중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저희 매일신문 라이브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윤 전 대통령 얘기는 여기서 조금 마무리하고 이제 주제를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오늘 여론조사가 좀 두 개 나와서 이 부분도 얘기해 볼까 하는데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그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37%, 김문수 전 장관 9%, 홍준표 대구시장 5%, 한동훈 전 대표 4%, 그리고 이준석 의원, 한덕수 대행, 오세훈 서울시장 등 의원이 각각 2%, 그리고 30%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뒤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이재명 전 대표가 무당층에서는 일부 후보에게 뒤지는 또 결과가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김문수 전 장관이 이제 후보로 나온다면 이게 좀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냐 이런 예측들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2017년 장미 대선에서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네. 30% 후반에 갇혀 있었습니다. 40%를 넘지를 못하고 뭐 당시에 탄핵 국면에서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문재인 후보가 30% 후반에 갇혀 있는 바람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좀 걱정을 했습니다. 아니 안철수 후보까지 나왔는데 이거 30% 후반에 갇혀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승리했죠. 40% 얻어서 승리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수가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로 나눠져 있는 바람에 표를 네. 분산시키는 바람에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가 아주 무난하게 이겨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와 야당은 비슷하죠. 이재명 전 대표가 당시 문재인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처럼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걱정이 있죠. 하지만 그 당시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보수가 분열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네. 보수는 당시에는 자유한국당도 있었지만 유승민 대선 후보가 이끄는 바른정당이 딴살림을 차려 나왔죠. 그래서 두 정당이 민주당과 경쟁했고 이런 보수 분열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보수가 전혀 분열되지 않고 있죠.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와 뭐 마음이 별로 안 맞다고 하지만 딴살림 안 차리지 않습니까? 그다음 유승민 지금 전 의원께서도 마음이 별로 안 맞은 것 같은데도 딴살림 안 차리지 않습니까? 딴살림을 차리면 결국에는 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수는 이 상태에서 민주당의 아마 대선 후보가 유력한 이재명 후보와 네. 아마 보수와 진보 1대1 대결로 몰고 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될 것으로 유명한 후보께서 과연 압승을 할 수 있건지 사실 이번 장미 대선은 굉장히 박빙 승부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수 정당이 해볼 만한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금 아까 그 문장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문장만 하십니다. 지금 표 하나 깎아 먹을까봐 결국 중도 표심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뭐 저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번 장미 대선 그러니까 민주당 쉽지 않다. 보수가 똘똘 뭉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 국장이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때 그 바른당과 자유한국당이 이제 분열된 것도 맞지만 그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우파 보수 진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중도 좌파라고 보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안철수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이제 분리됐거든요. 그러니까 좌파 진영에서 분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17년도 대선에는 우파도 자유한국당과 그 바른당으로 분리도 돼 있었지만 그러나 좌파 역시도 안철수 그 국민의당과 또 민주당 문재인 후보로 분리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그것을 이제 우리가 분리만 안 되면 우리가 충분히 성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너무 좀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절대 강자가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인식을 하고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후보들을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 지금 지지율을 따라갈까 말까 하거든요. 네. 뭐 그런 어떤 상황인데 그나마 또 그때보다 조금 더 상황이 좋은 것은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국민적인 거부감은 당시의 문재인 후보보다는 월등히 더 큽니다. 아, 그럼 그걸 활용해야겠네요. 예, 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 잘하신 것처럼 형수 욕설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도덕적인 문제 있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신뢰성이 잘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하니까 진짜 존경한다고 알더라. 이런 또 유명한 일화부터 해서 이재명 대표의 공약 중에 제대로 지켜진 공약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난번 대선 때 나같이 깨끗한 사람은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불체포 특권의 방탄으로 가장 알뜰하게 활용한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또 본인이 개항 그 보궐선거에 나온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인천공항 없애서 어쩌고 했는데 그거 지켜졌습니까?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덕성 문제, 어떤 신뢰 문제 이런 어떤 것으로 인한 어떤 거부감이 네.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물론 또 사업적 리스크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큰 그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은 뭐냐면은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정치 행위를 할 때의 어떤 결정 요소는 균형 감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국회까지도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데 행정부까지 대통령까지도 민주당 이재명이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당 독재가 된다. 이재명 독재가 된다는 것을 중도층에 있는 합리적인 국민이라면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두 가지 점이 2017년도 대선과는 무조건 다른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점들은 이제 우세하다는 것을 10분 활용을 좀 하면서 대선에 이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론도 한번 이야기해보죠. 저는 한덕수 대행이 얼마 전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물어봤다고 합니다. 대선 출마 의향이 있느냐. 그런데 이제 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나왔던 보도에서는 대선 출마에서 디귿자도 언급하지 마라 이런 보도가 나왔어서 아마 출마를 하지 않고 그냥 본인 이제 임무에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지금 아직까진 모른다. 아직까지도 여러 요구와 상황을 고려 중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의원님. 오늘 처음으로 여론조사에 한번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좀 한덕수. 저조했어요. 2%대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처음 네. 출발점 2%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아,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행정 관료가 2%로 출발했다는 것은 높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뭐 하루 이틀만 더 가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5%를 다음 주 초반에 터치를 하면 이건 한덕수 대행께서 스스로도 이게 권력 의지를 자제하지 못할 겁니다. 이 네. 5%를 넘고 이제 거의 10%를 향해 달려가면 네.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죠. 이미 뭐 파도에 태워서 저 멀리 떠나보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절제가 되지 않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슬금슬금 올라가면 결국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판단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대세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한덕수 대행도 자꾸만 이 지지율이 올라가면 결국 큰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럼 거고. 한덕수 대행의 차출론도 나올 우려는 있지 않을까요? 이미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호남 뭐 원외 당협위원장들께서 그렇게 강한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그래서 아마 지금 얼마 전에 보궐선거에서 담양 군수가 조국 혁신당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남 민심도 약간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민주당에서. 아, 네.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기에는 뭔가 조금 애매하다. 찜찜하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은 전라북도 출신이시죠. 그럼 호남에서 어느 정도 표를 얻는다면 한덕수 대행만큼 강력한 보수의 카드가 있겠느냐. 정치공학적으로 자꾸만 계산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표를 그렇게 계산을 해본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여서 뭐 대선 한 달 전에만 사퇴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또 90일 동안 유예를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도 약간 위기 관리가 된다면 큰 결심을 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관측을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한덕수 대행과 부부 모임을 할 정도로 친분이 깊은 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박지원 의원의 이제 언급도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것이고 이거는 윤 전 대통령의 시나리오와 연출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 혹시 들으셨어요? 예, 의원님? 이런 어떤 이제 시나리오가 사실은 이제 2002년도 노무현 당시 그 민주당 후보와 정몽준 의원이 단일화하는 그런 어떤 모양새죠.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경선에 참여하는 많은 의원들, 특히 후보들이 반대 내지는 반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타이밍, 예를 들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제 4명으로 추려지고 난 다음에는 한덕수 군한 대행이 만약에 나온다면 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군한 대행이 사실은 지금까지 최근에도 보면은 전혀 뭐 출마할 어떤 의사가 없었다고 다들 이해를 했죠. 네. 뭐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코리안 버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잉글리시 버전에서는 트럼프와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을 고려 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외교적인 어떤 표현인지 진짜 트럼프와 대화를 할 때 본인의 어떤 진심이 담긴 드러난 건지. 건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결국은 잉글리시가 저는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뭔가를 어떤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는 정상 간의 그런 대화가 언론에 나왔다는 것 자체는 한덕수 권한 대행 측에서 언론에 흘리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 대행 측에서 흘렸다는 것은 국민들의 어떤 반응을 좀 떠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오.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앵커께서 2%가 생각보다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대선 후보들이 쭉 나열되면서 1%가 나왔다는 건 어느 정도인지 돼야지 1%가 나오냐면은 전국 방방곳곳에 어디에 가서 뭐 예를 들면 뭐 좀 어두운 곳에서 좀 시를 좀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봐야지 1%가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1%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제 처음 이제 조사할 때 이제 2% 나왔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은 한번 뭐 추세를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이 갖고 있는 행정 경험, 특히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서 있던 통상 경험,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당내에서도 물론 또 많은 분들이 요청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한덕수 권한 대행까지 지금 경선 레이스에 합류한다, 이래 되면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 어떤 무대가 좀 더 다양한 레파토리로 좀 더 국민들의 관심을 끌 어떤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